알려진 것처럼 허균은 영모죄에 걸려서 사형당합니다. 물론 영모죄를 저질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그 영모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한 3년 가까이 논쟁을 벌이거든요. 세상에 논쟁을 벌이는 영모죄가 어디 있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, 그러나 어쨌든 영모죄로 걸려서 정말 효시를 당하거든요. 이렇게. 그런 인물인데, 영모죄로 죽었으면 이 사람의 재산은 몰수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흩어집니다. 그랬을 때 허균의 책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? 이 책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?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어요. 그래서 한동안 허균의 책을 이제 열심히 추적했었거든요. 주변 인물, 그래 이제 제일 가까운 사람들 문집을 찾으면서 흔적이 없는지. 근데 뭐 흔적을 어떻게 찾겠어요? 뭐 책이 지금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런데 몇 년 전에 허균의 장서인이 찍힌 책이 하나 발견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아주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, 애석하게도 그 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승됐는지를 확정을 못했습니다. 그걸 알아야 이 책이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전승되면서 읽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. 그래서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막 이러던 차인데, 마침 제가 우연히 가람 이현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집을 읽다 보니까 허균 얘기가 나와요. 그게 17세기 후반 사람인데, 그러니까 허균이 죽은 지 한 8, 90년 이후에 살았던 사람인데, 이 양반이 자기가 수원에 자기 친구 이필진이라고 하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, 그 수원 그 별장이었고, 그래서 거길 가봤더니 책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. 많이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거기서 자기가 한 보름 정도 묵으면서 책을 봤다는 거예요. 봤는데 그 책이 허균의 장서였다는 거죠. 딱 두 줄 나와요. 허균의 글이라는 거는 뭐 딱 두 줄 나옵니다. 이렇게. 근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. 그래서 이 필진이 누구냐 보니까 이수광의 손자예요. 이수광 아시죠? 지봉유서를 쓴 이수광의 손자예요. 자, 그러면 그 책이 지봉 이수광한테 넘어갔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. 이수광하고 허균은 아마 처남매부지간인가 그래요. 가까운 사이입니다. 잘 매치가 안 되는 조합이긴 하지만 하여간 서로 그렇게 인척관계거든요. 그러면 허균의 방대한 장서가 이수광에게 넘어갔고, 이수광이 가지고 있던 장서와 합쳐져서 방대한 장서를 구성했을 텐데, 그 장서를 통해서 지봉유설 같은 책이 나올 수 있었겠죠. 지봉유설은 아시다시피 백과전서식 책입니다. 그거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 세분화해서 항목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책들을 인용해가지고 책을 구성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백과사전이죠. 백과사전을 쓰려면 책이 많아야 되잖아요. 이 사람이 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장서가 없었더라면 아마 못 썼거나 썼더라도 오랜 기간이 걸렸거나, 또 오랜 기간이 걸려 썼더라도 지금보다 덜 충실한 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말하자면 허균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모아놓은 장서가 우여곡절 끝에 지봉 이수광을 거쳐서 그 사람이 백과전서를 편찬하는, 그러니까 지봉유서를 편찬하는 중요한 지식의 토대가 되었고,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은 이수광으로 대표되는 북인계 학맥의 말하는 백과전서식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